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이 수소 선도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 주기 생태계를 모두 갖췄기 때문에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탄탄한 기반 위에서 실증을 넘어 수소 경제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수소도시 울산의 성과와 정부 정책 변화 속에서 울산이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한우 울산 테크노파크 에너지 기술 지원 단장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1년 됐습니다. 예, 자, 울산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도시라고 불리우는데 일단 보시기에 울산의 어떤 수소 산업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시장님께서 가끔 우리는 세계적인 수소 산업 도시다. 세계적인 수소 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전혀 과장 아니고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수소 산업의 거의 모든 것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라는 정책 목표를 세웠을 때 과연 그게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었는데 울산에 와서 구석구석 뜯어보면 그게 뭔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수소의 50% 부생 수소이기는 합니다만 부생 수소 50%가 울산에서 생산되고요. 그게 양으로 하면 20만 톤 정도 되고 이제 파이프라인이 한 180km가 구축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희귀한 사례입니다. 이제 조만간 200km까지 갈 거고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실제 또 상업적으로 운전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울산의 수소 산업의 위상은 세계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국내는 비교할 곳이 없고 네. 세계적인 클래스다. 네. 세계적인 수소 도시임이 분명하다라는 평가신데요. 자, 그러면 울산이 갖춘 수소 인프라의 어떤 강점,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말씀드린 그 수소 배관 180km 향후에 200까지 들어갈 그것은 이게 뭐 한두 달 노력해서 따라올 상황이 아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부생 수소 중심의 인프라가 연료 전지, 산업 공정, 모빌리티 이 모든 곳에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울산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이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활용하면서 수익성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정말 희귀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부생수소를 청정수소로 전환해야 되는 숙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에서 청정수소로 그렇게 돌아가는 사회는 아직 없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30년 전에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고 선박을 달리게 하고 그 미래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기존의 주력 산업 덕분에 배관망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차근차근 마련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죠. 예. 우리가 주력 산업이 없었더라면 모빌리티 쪽에서도 적용할 수가 없을 거고요. 석유화학 산업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부생수소, 나아가 청정수소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도 없었겠죠. 예, 설명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그 세 번째는 또 이제 원전의 전력을 이용한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걸 핑크 수소라고 합니다.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때는 CO2가 발생이 거의 없거든요. 예. 물론 이제 원자력의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주저주저 했습니다만 유럽에서 원자력 전기도 청정 에너지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한국의 타고나는 원자력 기술로 이미 그 위험성은 다 커버가 된다고 보고요. 예. 그걸 또 청정수소 생산에 투입할 수 있고 우리가 암모니아 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울산인데 거기서 암모니아는 화학식으로 보면 NH3입니다. 예. 질소와 수소의 화학적 결합물인데 그걸 분해를 해버리면 거기서 수소가 나오거든요. 그 수소가 또 쓰일 수도 있고 그거 관련된 그런 신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구조에서 울산의 아주 강점이다. 대단한 좋은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수소 전주기 인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생산, 정제, 저장, 공급 이 중에 뭐 하나만 잘하는 것도 사실 힘든데 울산은 이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도시라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예. 아마 대부분의 도시들이 울산을 모델로 해서 뭐 수소 생산에 집중해 보겠다 뭐 하시는데
이것이 생산부터 수소는 생산되는 즉 전기와 비슷해서 생산되는 즉시 그 자리에 쓰지 않으면 저장이 상당히 어려운 물질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생산부터 활용까지 쭉 한 줄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한 강점이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익숙하신 게 뭐 수소차, 수소 선박, 수소 모빌리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용 부분에서도 울산 같은 경우에 뭐 현대차 있죠. 뭐 선박을 만드는 중공업 있죠. 그러니까 활용 부분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울산의 수소 모빌리티 기술과 산업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단장님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수소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봐도 되고요. 사실 현대가 만든 수소 모빌리티 역사가 울산에서 시작됐죠. 예. 넥소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그 승용차를 가지고 시작됐는데 현재는 수소 전기버스, 수소 지게차, 수소 트램 이런 것까지 확산이 돼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상업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거나 할 거거나 그렇게 예. 돼 있는데 며칠 전에 아마 울산 시민 여러분 또 그 수소에 관심 있는 다른 지역의 시민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울산에서 수소 트레일러를 가지고 운행 실증을 하겠다 예. 하는 큰 뉴스가 나왔는데 맞아요. 트럭. 네. 예. 수소 트레일러를 우리가 이제 보통 시민들이 추레라 이렇게 부르시는 큰 컨테이너를 실어 맞아요. 옮기는 예. 그런 큰 트럭을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료전지 94kW짜리 두 개를 탑재하고 64kg을 넣을 수 있는 수소 탱크를 실은 다음에 그것이 또 동력원이 되는 그런 자동차거든요. 이것이 돌아다니면 이제 탄소 중립은 기본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 주행 중에뿐만 아니라 이 항만을 드나드는 특수 차량 아닙니까? 예. 그런 항만의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은 대륙 국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이동 거리가 큰 대륙 국가에게 수출될 상품이기 때문에 예. 이미 여기서 실증을 끝난 그 제품들은 나갈 수 있는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으니까 아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네. 예. 기존에는 뭐 디젤 내연기관이 대부분이었으니까 네.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자, 뭐 최근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2019년 말에 지정됐던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가 올해 말 운영을 이제 종료한다고 합니다. 울산 전역을 이제 수소 모빌리티 실험 허용 구역으로 지정한 것인데, 자, 일단은 이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들이 좀 나왔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이라는 것이 좀 특수한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영어로 규제 프리 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규제가 없는 지역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각종 모빌리티를 만들 때 넥소라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나 트럭이나 선박이나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가 없었던 거죠. 예. 새로운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규제를 새롭게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었고 이 프로젝트는 이제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서 울산에서 그 끝났다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 망한 거야?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제가 좀 여쭤보고 네. 싶었는데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덕분에 특구 지정 덕분에 여러 가지 발전을 할 수 있었고 수소 산업에서 울산이 좋은 위치를 점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끝나면서 뭔가 좀 전략이 앞으로의 어떤 청사진들이 흔들리는 건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흔들림 전혀 없고요. 예. 흔들림 없는 편안한 상태입니다. 이게 규제 자유 특구의 사업 목적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증과 규제 개선을 통해서 상업화로 나가기 위한 그 길을 개척하는 새로운 진입로를 열어주는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종료됐다고 해서 다음 단계 못하니까 우리 실패한 거야? 이건 아닙니다. 실제로 중소기업부에서 이것은 울산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고 공식적으로 평가했고요. 평가했고 앞으로는 이제 이게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이 후속 사업으로 있고요. 물론 분야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점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커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지 이게 모빌리티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려할 이유는
없겠다라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자, 수소도시 울산의 강점과 성과들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죠.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이한우 울산 테크노파크 에너지 기술 지원 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소도시 울산의 앞으로의 목표, 계획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장님, 우리 울산이 수소 경제에서 갖는 어떤 전략적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소 경제라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수소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스 충전소가 수소 충전소로 바뀌고 예. 주유소가 수소 충전소로 바뀌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버스나 트램이나 아니면 승용차가 상당 부분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차량으로 바뀌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미지로 이제 수소 경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수소 경제가 지향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준 것이 울산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은 그 다른 뭐 웬만한 그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기업, 수전의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우리 울산에 가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공간이나 설비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나요? 예. 협력해 줄 수 있나요? 하는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우리나라 수소 경제의 시작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여한 그런 공로가 있다. 그런 예.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소 경제의 시작이었고 네. 미래의 모습을 울산에서는 볼 수 있는 미래 도시 같은 그렇죠. 수소 산업 측면에서는 네. 그런 도시의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아까 계속 수소 산업 측면에서의 울산의 강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울산 지역의 차별성이라는 것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전주기 시스템의 어떤 완성도 이런 것들일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울산의 가장 큰 차별성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완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완성돼 있다.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서는 수소를 대규모로 액화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설비를 갖추는데 그것을 써줄 사람이 없거나 어떤 곳에서는 수소를 쓰겠다는 계획은 있으나 공급해 줄 사람이 없고 예.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도시들을 우리가 특성으로 수소 도시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고 구분해 보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형 수소 도시가 있고 예. 아니면 교통수단의 탈탄소를 위한 그런 교통형이 있는데 울산은 산업형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 교통형까지 나가고 거꾸로 상업적인 모든 것들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바로 울산의 아주 탁월한 차별성이다. 예. 이렇게 말씀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울산은 산업형 수소 도시다. 네. 예. 이번 정부 들어 바뀐 어떤 에너지 정책 변화들, 그러니까 수소 산업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가 울산 수소 산업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소와 원자력 분야가 좀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수소와 원자력 분야가 중요하다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셨고요. 그런 데다가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산했으면 쓸 수 있는 기반까지 갖춰라. 그래서 상업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정부가 이제 국가 지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울산의 모든 강점들, 특성들이 우리인데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울산은 상용화 확산이 더욱 빨라지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서 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출 수 있어서 울산은 한 단계 더 빠르게 점프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한 7, 8년 전쯤에 이제 모빌리티의 어떤 변화들이 좀 보일 그 시점에 전기차로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수소 전기차로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저도 진행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토론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 대형 모빌리티 쪽은 수소로 가고 있고 우리 승용차, 소형 모빌리티는 전기차로 좀 가고 있는데
당시부터 이야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수소차는 좀 위험하지 않냐였어요. 네. 수소 폭탄을 생각하셔서 그런지 그렇죠. 뭐 사고가 나거나 뭐 이렇게 충격이 있을 때 크게 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제는 뭐 느끼고 보셔서 그런 우려를 많이 좀 불식이 됐습니다만 단장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수소라는 것이 수소 산업이라는 것이 이 큰 위험을 좀 안고 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소는 위험한 물질이긴 합니다. 예.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그리고 위험한 환경을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수소가 안전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물질이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수소가 폭발이 일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됩니다. 음. 일단 대기 중에 누설이 돼야 되고요. 도시가스처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불씨가 던져지면 폭발하는 거군요. 폭발하는 그런 조건인데 수소라는 기체는 공기보다 훨씬 더 가벼운 기체입니다. 예. 누설되는 순간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음. 환기만 잘한다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없어지니까 폭발의 위험은 없어지는 것이죠. 예. 네. LPG 같은 경우에는 뭐 누출이 되면 땅으로 쫙 깔리더라고요.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수소는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공기 네. 위로. 네. 그래서 수소가 좀 수소 폭탄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아직도 하셔서 저도 강연하거나 예.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예. 강의하거나 할 때 꼭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위험한 물질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걸 제어하고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해 있고 네.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네. 그런 결론이죠. 예, 울산에서는 벌써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써왔던 말입니다. 물질이죠. 예. 수소차 뭐 사고가 크게 났다, 뭐 폭발이 일어났다 이런 기사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오해를 좀 푸는 것도 사실 수소 산업이 해야 할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예. 자, 이 수소 산업 하나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뭐 의미가 있습니다만 기존의 산업과 좀 연결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울산이 가지고 있는 숙제가 있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이 중후장대 산업을 기반으로 했고 에너지는 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탈탄소를 하기 위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은 이미 부생수소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소가 무엇인지, 수소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적극적으로 실증하고 상용화까지 간 상태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청정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들을 하나씩 갖춰가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발표했던 원자력 전기를 이용한 수소 생산, 핑크 수소라고 하는데 10메가와트 규모로 설비가 갖춰질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4톤이 생산되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넥소에 충전하다 그러면 넥소 한 대가 5kg 들어간다 그러면 하루에 8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 생기는 셈이죠. 하루에.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이 생길 텐데 이게 용량 규모가 6.2kW입니다. 그 가동률 고려하면 한 40%, 45%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분을 수소 생산에 투입한다면 거기서 또 청정 수소가 나올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청정 수소의 양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아모니아 형태로 외국에서 사오게 될 텐데 그것이 울산이 또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다면 앞으로 울산은 이제 청정 수소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요. 청정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체제, 청정 수소를 활용하는 새로운 석유화학 산업의 후속 산업 이런 예.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수소 산업이 더 발전된다면 이제 시민들이 좀 체감할 만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저희는 뭐 산업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어떤 경제적 효과, 우리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적 효과로 가장 빠른 것은 넥소를 타시면 됩니다. 소형 모빌리티. 네, 예. 정부가 연료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요. 예. 네, 구입 보조금도 드시죠. 음. 네, 그것 말고는 아직은 청정 수소가 우리에게 경제성까지 이익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니까 청정한 연료를 통해서 공기를 정화시킨다든지 이런 효과는 있죠.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것은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밖에 없고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이제 좀 침체되던 부분,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 전동화되면서 일자리가 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것이 다시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추게 되죠. 음. 그런 점에서 좋은 점이 기대가 되고요. 이제 수소 버스, 선박, 산단에서의 청정한 전력 생산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구석구석 하나씩 이제 청정화가 되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예. 네. 이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함께 좀 전기차 같은 것들처럼 따라와야 할 문제인데 우리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국제정치학으로 했습니다. 예. 에너지 전문가가 웬 국제정치학 박사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예.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에너지 이슈는 국제정치의 이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고요. 예. 실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전 세계가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아무리 국내에서 최신 기술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도 수소는 국내에서 충당하기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요. 또 대량으로 가져오는 것들을 크래킹하고 다른 지역으로 공급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고 예. 또 수소 차량이나 수소 선박 이런 것에 관해서는 가까운 일본과 협력을 해서 연료를 공동 구매한다든지 연료전지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이제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 안보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 산업이나 국가 경제도 힘들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동맹이라는 체제 하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산업이 좀 더 발전하고 크려면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경험이 또 있으시니까 어떤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좀 느끼시지 않는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앞에서 제가 울산은 성공적이었고 상업 수준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게 초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초기 시장을 새로운 산업에서 초기 시장을 열어갈 때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 어떤 때는 또 규제를 통해서 이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예. 제가 좀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청정한 수소가 안정적으로 많이 값싸게 공급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소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울산은 이미 기계공업, 전기공업 모든 것들이 다 발달했고 수소라는 연료가 대체되는 수준의 변화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소 가격을 낮추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벤치마크 가격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예.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디젤 연료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수소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석탄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휘발유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수소를 쓰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이 예를 들어 1리터당 한 1,800원이었다면 그것과 연량 기준으로 수조를 비교해서 수소가 거기에 맞는 경쟁력을 갖도록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를 하거나 사용자에게 보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져야지 수소 산업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예.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좀 돼서요. 마무리를 하면서 울산 수소 산업의 어떤 로드맵 정리하는 차원에서 들어보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예, 울산은 이제 산단, 항만, 전력 생산 장치, 모빌리티 이걸 하나로 쭉 연결할 겁니다. 시스템을 연결해서 그렇기 때문에 청정 수소가 되는 그런 도시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요. 이제 울산의 미래는 도시 단위로 통합해서 하는 에너지 운영 플랫폼을 만들 텐데 그건 분산 에너지 체제하고도 연결됩니다. 이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기업과 주체가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탄소 중립까지 달성하고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청의 담당 부서와 함께 예.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한우 울산 테크노파크 에너지 기술 지원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울산은 국내에서 가장 큰 수소 공급 기반을 갖춘 도시이자 수소 모빌리티와 산업 실증을 가장 앞서 진행해 온 곳입니다. 특구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이제 끝이 나지만 울산의 수소 산업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축적한 전 주기 인프라와 산업 기반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내 집, 내 아이. 새로운 클래스가 필요해. 지금보다 더 특별한 클래스로. 교육 환경은 더 세심하게. 공간 구조는 더 똑똑하게. 프리미엄은 더 완벽하게. 코아루에서 더 차이나는 클래스로. 문수로 코아루 에듀스카이. 울산 서부권, 울산역을 품은 광역교통망 입지. 아이유쉘 특화 설계로 더 넓은 실사용 면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미래 가치까지. 울산역 폴리시아 아이유쉘.